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정재훈 쌤입니다. 자, 오늘 연습 문제 24 함수 강의를 들어갈 텐데요. 함수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들 많지, 그죠? 중학교 때 처음 함수 배우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함수는 언제 처음 배운 줄 알아요? 바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함수를 배울 텐데, 선생님 그때 함수 안 배웠는데요? 아니,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이따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게 왜 함수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함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함수라는 게 이 발음 자체를 쓴 거기 때문에 뜻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도 해보고 유학도 가보고 해서 다시 그 이제 함수의 본질을 뜻을 알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는 거지. 원래 함수는 뭐야? 함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발음을 쓴 거거든. 서양에서, 그죠? 서양에서부터 어디로? 이제 중국 거쳐서, 그죠? 이렇게 우리 조선으로 옛날이니까 이렇게 왔다고 했을 때, 이제 왔는데 그 중국 애들이 함수라는 거 어때 표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함수를 쓰다 보니까 걔들 한자 쓰기 때문에 한자로서 표현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로 펑션인데 함수가, 그죠? 그래서 이 펑션을 펑스, 그래서 펑스를 함수로 발음해 갖고 쓴 게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펑션이라는 것을 함수로 표현한 건데, 이게 함수야 사실, 그죠? 펑션. 근데 그걸 함수로 표현한 건데, 이걸 그대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함수가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다시 이제 뜻을 알아봤어. 함수가 뭔지 알아봤더니, 함수란 뜻이 뭐야? 함수란 정확한 표현은 이 펑션, 그죠? 발음을 쓴 거고, 뜻은 바로 뭐냐면 대응, 그죠? 대응 또는 대입, 이게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 대입 또는 대응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펑션은 뭐 사전 찾아봐 알겠지만은 기능, 그 뭐 기능이 아니잖아, 그지?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함수 뜻이 뭐라고? 대입과 대응이 바로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대입을 잘해야 대학 가잖아, 그지? 함수 잘하셔야 대학 갑니다. 자, 아시겠지만 x에서부터 어디로 가지? y로 가는 걸 우리가 함수로 표현할 텐데, 이렇게 대응되는 거, a가 b로 대응되는 이런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을 함수로 하기 때문에 대응한다 해서 대응 또는 대입 이렇게 해서 함수로 표현합니다. f에다가 a를 대응했을 때 값을 b라 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함수죠. 그래서 함수 이런 표현 되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 처음 배웠냐고? 바로 초등학교 처음 배웠어요. 이제 이걸 배웠을 텐데 아마 이 그림 기억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뭐 4를 집어넣는데, 그죠? 곱하기 5 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이게 바로 함수거든, 그죠? 4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바로 x가 되겠지, 그죠? 결과 20이 나오니까 4가 20에 이렇게 대응되잖아.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것을 함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옛날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이제 1차 함수, 뭐 2차 함수 배우다 보니까 좀 어렵게 접하다 보니 함수가 참 힘들다 생각했는데, 함수 사실 되게 쉬운 거예요. 대입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대입하는 방법을 잘 떠올려 보시고 어떤 식으로 대입하는지만 아시면, 정확히 아시면 함수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오늘 연습 문제 24 1번부터 해서 잘 풀어볼 테니까 같이 함께 해보시면서 함수 실력을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아시죠? 다 같이 출발. 자, 그러면 첫 번째 24-1번부터 시작을 해 볼게. 자, 의미 아닌 실수 전체 집합. 자, 의미 아니다. 무슨 말이야? 0 이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실수 전체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자, 이걸 우리가 함수로 표현하는데, A로부터 A로 간다. A는 바로 정의역, Y는 공역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함수로 표현합니다. 그지? 그런데 여기 지금 A 값은 0 이상이라서 양수만 와야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값만 대응하면 되겠고, 자, 문제는 뭐냐면 그 X 값을 이렇게 3분의 2 줬다는 얘기야. 그리고 파이는 뭔지 알죠? 파이는 뭐다? 얘는 무리수. 선생님, 전 아직도 유리수와 무리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습니까? 자, 유리수는 말 그대로 분리할 수 있는 수, 분리. 그죠? 분리 뭔지 알죠? 이렇게 해서 separate, 분리하다. 자, 분모와 분자로, 그죠? 분모와 분자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으면 있을 유. 그래서 어때? 유리수가 되겠고, 얘는 없는 수가 되겠죠? 없을 무자야. 그지? 이렇게 해서 분리할 수 없는 수. 한마디로 분수가 안 되는 수를 무리수라는 거지. 파이 같은 값은 얼마야? 3.14159에 계속 하나 없이 가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 어때? 이거를 분수로 표현해봐. 분수로 표현할 수 없어. 없기 때문에
무리수를 하는 거죠. 응? 알겠지?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는 합쳐서 뭐야?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실수 안에 포함시키는 건데, 자, 분수가 된다면 유리수가 되겠고, 분수가 안 되면 전부 다 모두 무리수가 되는 거지. 루트 2도 어때? 1.414. 얘도 평생 가죠? 분수가 안 되니까 얘도 뭐가 되겠어? 무리수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실수에서 유리수, 무리수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겠고요. 자, P랑 Q는 어때? 서로소다. 서로소 무슨 말이야? 약분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 약분이 끝난 분수를 기약분수라 그래. 기약분수.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수끼리 왔을 때 이 값을 기약분수라 하는 거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이제 함수잖아, 그지? 함수는 대입. 아까 배웠지? 대입. 잘 대입해서 대응하면 되거든. X값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그죠? 관계,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어. 그런 것만 생각하면 되겠고, 그죠? 그러니까 X 무슨 말이야? 이렇게 분수로 표현되는 게 뭐죠? 얘가 바로 유리수가 되겠지? 그럴 때는 X값이 유리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소가 됐을 때 분모값만 이렇게 빼오면 된다. 그거는 시키는 역할을 이렇게 물어본 거지, 함수가. 그 다음에 X 들어갈 값이 만약에 무리수인 경우는 함수값을 이렇게 0을 쓰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답을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F 3분의 2 어때? 얘는 유리수기 때문에 위에 거 아래 거? 당연히 위에 걸 봐야 되겠지? 그죠? Q분의 1을 할 거냐 0을 할 거냐 쓰란 얘기야. 자, 그러면 이때 3분의 2가 바로 서로소기 때문에 유리수니까 누구만? 얘만 빼와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 값은 시키는 대로 풀어봤더니 3분의 1 나온다는 뜻이야. 자, 또 마찬가지 얼마? 파이. 자, 파이는 어떤 수? 그래, 무리수란 말이야. 무리수. 그죠? 이거 모르면 안 돼. 무리수. 결코 무리가 아니잖아. 하여튼 이 값은 무리수기 때문에 얼마 쓴다고? 이렇게 값을 0을 쓰겠다는 뜻이야. 됐지? 자, 그리고 0.75인데 어때요? 분수로 할 수 있다. 어떤 수? 유리수. 그래서 표현해 봤더니 원래는 100분의 75가 되는 거지. 그러나 약분을 해줘야 돼. 그죠? 뭐가 될 수 있게끔? 서로소가 되게끔 약분 다 끝난 수를 기약분수라 부르고 그 기약분수로 만들었을 때 약분을 다 해주면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죠? 이때 서로소가 됐을 때 분모값만 빼와라 해서 이 값은 4분의 1 된다 이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3분의 1과 0과 4분의 1을 다 더했을 때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3분의 1과 4분의 1만 더하면 되겠지? 얼마? 4 플러스 3. 그래서 12분의 7 이와 같이 구하시면 정답이 되겠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문제에서 함수는 잘 대입해서 시키는 대로 답을 구하는 걸 함수로 합니다. 대입만 잘 하시면 되겠죠. 알겠지?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 출발. 자, 두 번째 문제 시작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함수의 상등이라 불러서 함수가 서로 같다. 이거를 우리가 함수의 상등이라 부르는데 어떤 경우를 같다고 하냐면 이렇게 정의역, 약속된 그 범위, 약속, 그죠? 약속된 범위에서 만든 집합, 그죠? 약속된 집합을 정의역 그래. 알겠지? 약속된 집합을 뭐라 한다? 정의역이다. 그러니까 이 범위만 정의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X집합을 뭐라 그래? 정의역 그러지? 이런 정의역 값을 대입을 하는데 이거 값만, 다른 거 안 되고 정의역 값만 대입해 줘야 돼. 정의역 값만 대입했을 때 함수값끼리 같다고 할 때 이 범위에서만 같다고 하는 거야. 다 같은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수가 같다는 것을 함수의 상등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정의역에서 주어진 범위에서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끼리 서로 어때? 같았을 때를 이런 경우를 함수가 같다 또는 함수의 상등이라 부릅니다. 상자가 뭐겠어? 바로 서로상자지? 그지? 서로상 같을 등 이렇게 해서 함수의 상등이라 불러요. 자, 이 문제는 지금 함수 상등이지 F랑 G랑 서로 어때? 같다고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정의역 범위에서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끼리 서로 일치하라는 이거지. 그러면 대입해서 구해볼게.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 그럼 어때? 같아야겠지. 그죠? 또 마찬가지 두 번째. 얼마? 1 집어넣었을 때도 이렇게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F에다가 E 집어넣었을 때 모두 같은 이 경우가 되란 얘기지. 그럴 때 이제 A, B, C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B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빼기 1 나와주겠고, 자, 빼기 1 대입하면 더하기 C가 돼서 결국 가만 보니까 A, B, C를 나오게 해서 뭐 한다? 연립이지 뭐, 그죠? 연립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식을 써봤어. 여기 1번 식이 되겠고, 자, 두 번째 식은 F1 대입해보자. 어때요? A 플러스 B가 되겠지? 자, G1도 대입을 하면 1 플러스 C가 돼서 두 번째 경우도 이렇게 2번 식이 만들어지고요. 자, 세 번째 마찬가지 2를 대입해서 써보면 2A 플러스 2분의 B, 그 다음에 8 플러스, 그죠? 2를 대입하기 때문에 8 플러스 4C라 해서 이 경우를 풀면 되니까 차근차근 연립해서 풀어보자. 자, 잘 보니까 1번, 2번에서 뭔가 만들어질 것 같아. 그지?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하고 빼기 1 더하기 C랑 얘랑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해볼까요? 이렇게 더해보겠어. 자, 더했더니 어때? 얘는 사라지겠지? 마찬가지 더해보자. 제로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 C값은 이렇게 제로가 되네. 그죠? 그러면 제로가 됐어. 0을 대입하겠지?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이렇게 1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C값에다가 0을 대입해서 사라지게 해주고요. 여기에서 2배 했을 때 얼마? 4A. 자, 2배 했을 때 얘는 B가 되겠고 2배 했을 때 16이 되겠지? 그 얘네끼리 뭐 하자? 그렇지. 이렇게 연립을 하자는 얘기야. 자, 마이너스 3A는 빼기 15가 되니까 A값은 5가 될 수 있겠고요. A값이 5 나왔어. 그럼 B는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A, B, C 값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내용 아셨으니까 이제 함수의 상등, 그죠? X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끼리 같은 그런 경우를 함수의 상등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문제 세 번째로 가볼까요? 세 번째, 점프. 세 번째 문제 들어왔네요. 자, 세 번째 문제인데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함수가 왜 어렵냐면 함수는 약속이거든. 약속된 거를 잘 지켜주는 게 함수 문제 풀이 방법이야.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잘 대입을 하셔야겠고 거기에 맞춰서 약속된 값만 나오게 한다는 어떤 규칙만 지키면 되는 거지. 자, 이 문제는 보면 알겠지만 P가 어때? 소수라 돼 있잖아. 아, 소수가 될 때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F2는 소수 맞지?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때? 요 4 같은 거는 4 나갈 수 없는 거야. 그죠? 소수를 만들어 줄 때만 나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4 어떻게 만들까? 그때는 이 식을 이용해서 소수를 계속 분해시켜서 소수만 나오게 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얘를 사용하라는 얘기지. 얘를 써먹어서 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때? 4가 되려면 2 곱하기 2가 되겠지? 그죠? F4가 되려면. 그때는 이렇게 곱하기를 더하기로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M, N 대입을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되겠고, 이렇게 소수가 될 때가 이렇게 비로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때 이 값은 4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구하라는 뜻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외울 게 아니라 문제마다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만 잘 지켜주면 되는 거야. 약속을 수학에서는 뭐라 그래? 정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 문제만 약속을 하고 정의를 내려서 거기에 맞춰서 답을 구하는 걸 함수라 하는 거야. 그거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알겠지? 우린 그래서 이 서버 문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 자, 그러면은 이 값을 푸는 방법은 일단 540이라는 숫자를, 그죠? 얘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분해시켜야지. 수를 분해한다? 그렇지. 어떤 분해? 소인수 분해. 자, 소인수 분해해서 수를 일단 분해시켜 볼게요. 자, 540을 분해를 시키면, 이거 좀 선생님 건너뛸게. 할 줄 알지? 자, 이걸 하면 알겠지만은, 자, 2의 제곱에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5다. 이렇게 해서 소인수 분해 먼저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풀면 되겠지? 자, 곱하기니까 어때? 각각 더하기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식을 약속을 지켜서 풀어볼게. 어때? 2의 제곱 플러스 3의 3승.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곱하기 된 것들은 이렇게 더하기로 할 수 있고 소수가 나올 때까지 하란 얘기야. 자, 그러면 얘 어때요? 소수 아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F2 플러스 2로 해주란 얘기야. 됐죠? 얘도 마찬가지. 어때? 3에 3승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그 3번 쓸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얘는 F3, 그죠? F3 이렇게 하라는 뜻인 거야. 플러스 F5가 되겠지? 전부 다 이렇게 소수로 다 분해시켜야 돼. 이 문제가 시킨 거야. 거기에 또 따라서 풀어주라는 얘기지. 문제를 이해해서. 결국 이걸 풀면 되는 거니까. 자, 어때? 소수 나와야 되겠죠? 소수 된 거니까. 그러면은 2 나오면 되겠고 2가 나오면 되겠고 마찬가지 3이 나와서 이렇게 하란 뜻이 되는 거가 되겠어. 그래서 이 값이 이제 4, 얘는 9, 5가 되니까 얼마? 9, 9, 18. 그죠? 그래서 18 답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갈까요? 4번 고고. 자,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 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 그죠? 얘는 어때? 양의 실수라 해서 R 플러스가 되겠죠? R 플러스에서 R 플러스로 간다? 그런 함수 무슨 말이야? 정의역도 R이고요. R 플러스고 그 다음에 공역도 이렇게 R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긴 전부 다 모두 플러스 값만 대응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음수는 되지 않고 플러스 값만 쓰겠다는 뜻이야.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이런 식을 앞으로 많이 볼 텐데 이런 식을 정의식이라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만 약속을 한 거야. 정의는 뜻이 뭐라고? 약속.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만 약속을 한 식이라 그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이 나왔을 때 이런 값들을 사용해서 이 값을 구하는 능력을 키워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2가 나오게 만들어 주란 얘기야.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 주란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2 만드는 방법이 1 대입하면 되겠죠. 아, 물론 여러분들 그죠? 2랑 0 대입해도 2는 만들어질 거야. 어떻게든 2 만들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2를 만들어 줘야 돼. 왜?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1 요건 이제 테크닉이야. IQ가 필요하겠지. 자, 1 대입했을 때 1이라니까 그죠? 그럼 얼마? F2가 돼서 F1 값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1 나왔고 1은 또 2분의 1과 연결돼 있잖아. 왜? 만약에 F1 나왔다면 여기다가 또 얼마 대입해? 2분의 1 대입해서 그죠? 2분의 1 대입해서 얘가 또 F1이기 때문에 그 값을 써먹을 수 있거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정한 답을 대입해야지 막 대입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2가 나오는 게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값을 대입하는 게 이 문제 풀이법이야. 알겠죠? 그래서 아무거나 대입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에 맞춰서 이 값을 사용하면서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식 만드는 게 이제 체크 포인트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얼마 대입하냐면 일부러 이 값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죠? 조금만 더 머리 쓰면 왜 대입하는지 또 많은 경험하시면 경험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 그죠? 1 대입했어. 그럼 얼마 되겠니? F2가 되겠죠? 자, 이때 F1 곱하기 F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2 값은 바로 10인데 자, 12 대입하면 얘는 36이 되겠고 F1 두 번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이 된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제곱이니까 F1 값을 구하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6이죠. 함수 값인데 함수 값은 양수만 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죠? 우리 그러니까 플러스 값만 써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값을 써보면 얼마를 써야겠어? 당연히 플러스 6을 선택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F1 값을 찾았어. F1 값을 구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해서 2분의 1 나올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두 번째 방법은 XY 값에다가 모두 2분의 1을 대입해서 F1 값을 사용하면서 2분의 1 값도 찾아보라 이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또 똑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둘 다 2분의 1을 넣어보자 이거지. 그죠? 그러면 3, F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서 2분의 1 곱하기 F 2분의 1 이렇게 넣어줬어. 됐지? 자, 얘는 얼마냐면은 3F1이야. 그 다음에 2분의 1 얘는 어때? 같은 식이니까 같은 값이기 때문에 제곱이라 할 수 있겠지? 아까 전에 이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6, 3, 18이다.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이때 우리가 F2분의 1 구할 거니까 F2분의 1은 방금 설명했듯이 실수만 와야 되는데 어떤 실수? 양의 실수만 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값만 나오게 해야 되겠지. 얼마? 플러스 2루트 3이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죠? 루트를 씌워서. 이해했지? 그래서 플러스 값만 찾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 함수는 약속이라서 약속된 어떤 정의와 같은 정의, 식을 주어진다면 그 식을 사용해서 적정한 답을 대입해야 돼. 올바른 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는 값 대입하는 거지. 마음대로 대입하면 계속해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답 찾는 어때?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5번 문제로 5번 문제로 할게요. 5번 고고. 자, 이제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고 x, y 그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함수 문제는 함수의 어떤 합이라든가 그죠? 합이라든가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꼭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 그리는 걸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셔야지 뭐 좀 귀찮다 하시면 안 돼요. 귀찮아?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반드시 꼭 그림을 그려야 답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암산한다고요? 안 돼. 그건 IQ 한 500 돼야 돼. 500이 안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꼭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제일 정확하고 안정된 답이 나오니까 반드시 꼭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나도 그리거든? 같이 그려보자. 그려 안 그려? 그려. 알겠지? 그리란 말이야. 자, 1, 2, 3, 4가 이렇게 있어. 여기도 1, 2, 3, 4, 5가 있더라. 이런 그림을 꼭 그려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F3 값은 이미 결정돼 있어. 어디로 갔어? 4로 결정돼 있어. 그 상황에서 이 값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씩 만나는 거죠? 1대1로 만나줘야 돼. 하나씩만 대응할 수 있게끔 만나게 해주란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값을 제일 크게 보란 얘기죠. 우리 바보 아니잖아. 그지? 야, 제일 큰 게 누구겠어? 2, 3, 5지 뭐. 그죠? 끝난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내 맘대로. 그지? 어쨌든 간에 함수값이 2하고 3하고 5가 나오게 하면서 1대1로 대응되는 그림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1이 3 가면 안 돼요? 되지. 왜 안 되겠어? 되는데 그럴 때는 2가 1로 가야 되겠죠? 하나씩만 대응되게 해주면서 어쨌든 간에 합은 똑같겠지. 그지? 그래서 이 합은 2, 3, 5가 나오게 하면 되는 거지. 더했을 때 얼마?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합의 최대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1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하겠지.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아마 이 정도는 뭐 잘 풀 것 같아요. 그죠? 중요한 거 뭐라고? 개수하고 이렇게 합구할 때는 반드시 이런 그림을 꼭 그리는 습관을 꼭 들여줘야 됩니다. 아시겠지? 다음 문제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출발. 자, 6번 문제 풀어볼게. 자, 6번을 풀기 전에 먼저 함수 용어부터 하나 배울게요. 자, 항등함수, 항상 같은 함수, 그죠? 나한테 오는 함수. 자, 1이 어디로 가야 돼? 1로 와야 돼. 그죠? x가 같은 값으로 와야 돼. 마찬가지 2는 2로 가야 되고 3은 3으로 가야 돼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fx는 x로 간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나오는 것을 항등 함수라 불러요. 자, 그래프 그리면 어떤 모습이야? 바로 이 모습이죠. 얘를 우리가 항등 함수라 부른다는 얘기야. 그죠? 유일하게 딱 한 개밖에 없어. 그지? 얘밖에 없단 말이야. 아시겠죠? 나한테 오는 함수 오로지 한 개밖에 없어. 지구상에 이 함수를 우리가 항등 함수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문제는 그죠? 한마디로 f가 어때? 항등 함수 될 수 있도록 정의역을 찾고 있는데 정의역 원소는 몇 개?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그거에 맞춰서 구하면 되겠지. 자, 항등 함수 뜻이 뭐라고? 한마디로 fx는 x가 되란 뜻인 거야. 아, 그러면 얘가 x가 되거나 얘가 x 돼야 되겠지? 거기에 맞춰서 x 값을 구하고 그 x 값이 주어진 범위에 있으면 그 x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풀어볼게. 자, 2는 x를 이항시키면 2x가 돼서 x 값은 1 나오는데 1이 2보다 어때? 작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지? 됐어. 얘도 풀어보자. 얘도 풀어보면 3x에서 x를 이항을 시키고 6을 이항을 시키면 그죠? 2x가 6이 나오겠네. 이때 x 값은 이렇게 3이 나올 수 있죠. 3이 어때요?
2보다 큰 값이니까 함수가 여기 주어진 범위에 들어간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이 두 x 값을 뭘로 가지면 돼? 그렇죠. x의 집합 원소로 가지면 된다는 뜻인 거야. 1과 3 이렇게. 그죠? 이랬을 때 이제 이 함수는 뭐가 된다? 항등함수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 넣어볼게. 그럼 1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어때? 맞는 말 되겠지? 자, 1은 2보다 작으니까, 그죠? 2보다 작으니까 여기다가 1 넣어보자. 자, 그랬을 때 1 넣어봤을 때 1 나오잖아. 내가 나왔잖아. 그지? 또 마찬가지 3을 넣어봤을 때 어때? 2보다 크니까 밑에 있는 식 대입해야겠지?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얼마? 3이 나오죠? 내가 나왔죠? 그렇게 할 수 있는 x 정의역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별거 없어요. 어떤 함수가 항등함수 되라 할 때는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 그지? fx 주어진 식을 x와 같다고 놓았을 때 거기에 맞춰서 x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 x가 주어진 범위에 있으면 답이 되고 주어진 범위에 없으면 답이 안 돼서 제외하면 되겠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x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a 플러스 b 얘를 묻고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1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7번으로 들어갈게요. 7번 고고. 자,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x와 이제 y가 있는데 뭐 마찬가지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용어 정리부터 확실하고 들어가야지. 자, 상수함수 배우셨죠? 상수함수 어떤 모습이야? 그래프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해서 x축과 평행하게 fx는 c 이렇게 표현하는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로 부르지. 그죠? 그래서 모든 x값이 y값 한 개로 대응되는 이런 경우를 상수함수로 불러.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있단 말이야. x의 모든 정의역이 y 한 개로만 대응되는 이런 경우를 상수함수를 한단 말이죠. 전부 다 5로 갈 수도 있겠죠. 전부 다 6도 갈 수 있고 전부 다 이렇게 7로 갈 수도 있고 전부 다 8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4번 나오니까 이 그림에서 상수함수 개수는 몇 개? 4가지가 만들어진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모든 x가 y값 한 개로 이렇게 일정하게 대응되는 경우를 뭐라 한다고? 상수함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x랑 y가 있는데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 식이 그죠? 뭐가 돼야 돼? 상수함수 되란 뜻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말해볼까요? 상수함수는 그죠? F1이나 F2나 F3이나 F4나 전부 어때? 같아야겠죠? 이거를 뭐라 한다? 상수함수, 풀이법 또는 상수함수로 불러요.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함수가 상수함수 되라 했으니까 다 어때? 같아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값을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빼기 1 넣어봤을 때 마이너스 1, F 빼기 1 되겠지? 그거 하고 0 대입해보자. 0 곱하기 F 제로가 되고요. 자, 1 대입하면 1 곱하기 F1 되겠지? 이렇게 대입했을 때 그 값들이 모두 같았을 때 상수함수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표현해보면 자,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결국 무슨 얘기죠? F1 값은 얼마? 이렇게 제로가 될 수 있고 F-1 값도 이렇게 제로가 되란 얘기죠.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값이 상수함수 된 건데 결국 이 둘은 이미 결정이 돼 있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x 이렇게 y 그죠? x로부터 y로 간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값이 있어?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빼기 1, 0과 1과 2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함수의 개수, 그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상수함수는 이 함수가 상수함수고 이 f는 여기서는 f는 상수함수가 아니야. 그죠? 조심해야 돼. 얘는 상수함수가 아니고 이 식이 상수함수라는 얘기야. 이 식이. 그거 될 수 있는 f를 찾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돼. f도 상수함수가 아니라 얘가 앞에 x까지 곱해져 있는 이 함수가 상수함수인 걸 이용해서 함수가 되는 개수를 찾으라 이거지. 우리 그러면 이 값을 얻어냈어. 상수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얘가 상수함수인 걸 이용해서 이걸 찾았단 말이야. 결국 F1은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1도 제로가 되는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에서 만들어지는 함수의 다양한 개수를 찾고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얘도 상수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면 답은 0이 0으로 가야 되겠죠, 결국. 그죠? 근데 그거 아니고 결국 이거가 될 수 있는 함수의 개수 찾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문제 파악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F0 값은 다 갈 수 있어. 내 맘대로. F0는 여기 갈 수도 있고 F0는 빼기 갈 수도 있고 0, 1, 2 다 갈 수 있겠죠? 그런 게 몇 번 나오겠어? 그런 게 그림이 5개 만들어지겠지. 그런 그림은 5번 만들어지니까 F0 갈 수 있는 값이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갈 수 있는 그림이 5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 5개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문제 잘 그어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가 상수되라 그랬지. 그죠? 그거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거 만족하도록 하는 F는 몇 개냐 이거야. 그지? 그 F는 얘를 만족하는 함수 개수 찾고 있는 거다 이거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잘 풀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8번 들어가 볼까요? 네, 8번. 출발. 자,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풀어볼 텐데, 야, 진짜 이 문제 있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고1뿐만 아니라 고2, 고3, 수능 때도 이 식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8번 문제는 정말 선생님 강추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지? 요거 풀이법도 있지 마. 알겠지? 정말 중요한 거니까 별 5개짜리야. 문제는 쉬운데 이 문제 가지고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문제 풀이법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문제 여러분들 연립해서 풀기 때문에 그 연립식 만드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 텐데, 자,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얘랑 얘 보이죠? 이 두 식을 한 번 더 만들어 주란 얘기야. 그 만드는 방법은 한 번 더 나오게 할 방법은 x값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1-x를 또 대입해줘. 그러면은 얘가 또 만들어질 거야. 이게 풀이 방법이야. 그지? 그래서 요게 2번 나올 수 있게 식을 만들어 주는 게 이 문제 풀이 방법이에요. 알겠지? 꼭 기억해라. 자, 그러면 자, 문제 풀이법은 뭐야? fx 더하기 x 1-x 1+x가 있는데, 자, 요 식이 2번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연립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연립 풀이 방법을 꼭 기억해줘. 알았지? 자, x값에다가 죄송합니다. 자, 1-x를 대입해서 푸는 풀이 방법이라고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1-x를 대입한 거야. 함수는 대응 또는 대입 잘하셔야 돼. 대입만 잘하면 돼. 자, 여기다가 뭘 대입했어? 1-x 대입한 거야. 그죠? 요렇게 x 자리마다 넣어주라는 거야. 선생님 말은. 알겠지? 그걸 쓴 게 2번째 식이야. 알겠지? 요걸 대입한 게 이거. 요거 대입한 거 이거. 그 다음에 이걸 대입한 게 이거야. 그죠? 가로를 또 써야기 때문에 중괄호 쓴 거야. 자, 마찬가지 1 플러스 x에다가 대입을 하면 1-x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러면 식을 한 번 더 써볼게. 자, fx 더하기 x f 1-x 1+x는 이 어떻게 한다고? 1-x 그죠? 그 다음에 1-x 1 사라지겠지. 빼기 뭐가 돼? fx가 되겠지. 그러면서 2-x가 되는 거야. 잘 보시면 식을 내가 2개 만들었잖아. 그죠? 뭐 하려고 한 거야? 그렇지. 연립하려고 할 거야. 연립 뭐죠? 하나 없애는 거지. 지금 보면 요거 하나, 2개가 보이지? 똑같은 거. 그죠? 하나 없애려고 할 거야. 어떻게 없애? 똑같이 만들어 줘야지. 그죠? 그럼 어디다가 뭘 곱해야 되겠어? 여기다가. 그지? 이게 좀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모두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해보면 이 모양이 똑같이 만들어질 거란 얘기지.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자, fx 더하기 x 1-x 1+x가 되겠고, 여기다가 x 곱하기 일부러 연립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지. 그죠? x 곱하기 자 1-x fx 그 다음에 x 곱하기 얼마? 빼기 x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네 둘을 빼주는 거야. 됐지? 자, 빼주게 되면 얘랑 얘는 똑같잖아. 같은 거 없애주는 게 연립 풀이 방법이죠. 자, 그러면은 fx는 그대로 내려오시고요. 마이너스 갖다 붙이면 x 1-x fx가 된다 이거지.
자, 1 플러스 x 그대로 내려오시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죠? 2x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지? 현재 우리의 목적은 함수 fx가 목적이야. 그죠? fx를 구하여라. 이거란 말이야. 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구할 수 있겠지? 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묶었을 때 1 마이너스 x 1 빼기 x가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그죠? 1 빼기 2x니까 얘들 빼버리면 1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얘는 x 제곱이 되겠지. 아, 그래.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전개해서 정리해 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f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됐잖아. 참고로 말이야. 우리 앞에서 뭘 배웠어? 절대 부등식 배웠죠? 얘는 항상 양수인 식이야. 늘 공중에 붕 떠 있는 식이란 얘기야. 왜? 자, 허근, 판별식과 말겠지만 허근 나오거든? 허근 나온다는 것은 x축과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 떠 있겠죠. 그러니까 떠 있다는 것은 항상 양수가 되는 값이야. 양수는 0 되지 않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는 식 되겠죠. 그래서 fx는 1만 남게 돼서 이렇게 fx 1 구하면 된다 이거지. 자, 하여튼 이 문제 답은 간단히 풀었지만 또 연산하는 게 어렵지 않았죠. 하지만 이 문제 풀이법을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 또는 대입수능에서도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특히 적분에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수투 배우거나 미적분 배울 때 적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서 나중에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아마 중간고사 시험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비슷한 거 나올 테니까 다른 어떤 다양한 문제집에서 여러분들 찾아서 꼭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오늘 연습 문제 24 강의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25강의에서 만날게요. 연습 문제 25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 봐요. 안녕.